다사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오래 화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유배를 갔는데 어떻게 오래 화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저라면 평생 화를 품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조금씩 이해됩니다. 화를 오래 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억울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저도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해받았던 일,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일,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공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더 손해볼 것 같아서 그 억울함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주말에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반복해서 생각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비난받았습니다.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서운함을 오래 간직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반복되며 쌓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억울함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서운한 일이 생기고 쌓였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것이었지만 쌓이니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겼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서운한 일들이 쌓였습니다. 말하지 않고 참았던 것들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졌습니다. 생각할수록 더 억울해졌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쪽이었습니다. 피해자였습니다. 그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 생각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화를 더 키웠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수록 상대방이 더 나쁘게 보였습니다. 화가 더 커졌습니다. 화를 품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를 품으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를 품고 있으니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생각이 나고 TV를 봐도 생각이 나고 무엇을 해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화 때문에 제가 힘들었습니다.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화를 품고 있으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투도 차가워졌습니다. 가족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랐고 소화가 안 됐고 두통이 생겼습니다. 화가 제 몸을 해쳤습니다. 돌아보니 화를 품고 있던 시간 동안 손해본 사람은 저였습니다. 상대방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화내고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화를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떻게 잊어야 할지,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화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는 줄었지만 응어리는 남았습니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습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배려 없는 행동 하나.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마음에는 남았습니다. 모임에서 제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 제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칭찬받았을 때, 작은 일들이었지만 쌓였습니다. 혼자 생각하면 화가 다시 납니다. 왜 나한테만 그랬을까? 나는 뭐가 부족했을까? 생각할수록 서운해집니다. 건강 문제로 힘들 때도 그랬습니다. 아프다고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했던 사람들, 그때의 외로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사는 그 억울함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산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유배라는 억울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다사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모든 것을 잃고 작은 시골 마을로 쫓겨났습니다. 57세였습니다. 인생의 한창 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몰락했습니다. 학자로서의 명예도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화를 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매일 억울해하고 매일 화내고 매일 원망했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원망 대신 기록과 사색을 선택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원망 대신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화를 품는 대신 글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억울함을 생각할 시간에 배웠습니다. 화를 낼 시간에 기록했습니다. 원망할 시간에 사색했습니다.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억울함을 공부로 전환했습니다. 화를 학문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저는 화가 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만 냈습니다.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달랐습니다. 그 억울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화낼 시간에 책을 썼습니다. 감정을 행동으로 전환한 삶을 생각합니다. 다사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화도 났을 것입니다. 서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거기 머물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행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억울함을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그 에너지로 글을 썼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화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감정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화가 나면 화에 빠졌고 억울하면 억울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거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부 방법을 알려줬고 삶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화내는 대신 나눴습니다. 원망하는 대신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다산의 태도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원망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화를 오래 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압니다. 화를 품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원망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괴롭힙니다. 다사는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오래 품지 않았습니다. 빨리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 집중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을 안정시켰을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며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나눔이 화를 녹였을 것입니다. 베풀며 마음이 편해졌을 것입니다. 화를 품고 혼자 있으면 더 커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고 가르치고 나누면 작아집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화가 날 때 혼자 있으면 더 화가 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거나 대화하거나 활동하면 나아집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이 나이가 되니 알게 됩니다. 화를 품는 것이 누구에게 손해인지, 분노는 상대보다 나를 먼저 소모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가 나면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난다고, 저 사람이 나쁘다고,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상대방은 멀쩡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힘들었습니다. 화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화 때문에 밥맛이 없고 화 때문에 아팠습니다. 화는 상대방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저만 해쳤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는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면 생각이 반복됩니다. 같은 생각을 계속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이 없는데도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같은 생각만 반복됩니다. 이 반복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고 화가 날수록 더 생각하고 악순환입니다. 저는 이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를 풀 수 없었습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년에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화가 나도 다른 일로 분산되었습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화낼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많습니다. 과거의 억울함이 떠오릅니다. 오래된 일인데도 생생합니다. 생각하면 화가 다시 납니다. 노년에는 평온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건강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행복합니다. 하지만 화를 품고 있으면 평온할 수 없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늘 무언가에 걸립니다. 감정 통제는 억누름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이 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서운해도 참는 것. 하지만 그것은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억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쌓입니다. 진짜 감정 통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다른 곳에 쓰는 것입니다. 다산이 그랬습니다. 억울함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공부로 돌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 에너지를 글쓰기로 전환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해봅니다. 화가 나면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씁니다. 산책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글을 씁니다. 억누르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내가 화났구나. 억울하구나. 인정하고 나면 조금 나아집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꿉니다.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쓸까? 화내는 대신 무엇을 할까? 다른 일을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화가 날 때도 있고 생각이 반복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화를 조금씩 빨리 놓게 되었습니다. 오래 붙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관계를 해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 표정이 굳습니다. 말투가 차갑습니다. 가족들이 불편해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화는 드러납니다. 표정에, 말투에, 태도에 사람들이 느낍니다. 거리를 둡니다. 친구들도 멀어집니다. 화가 많은 사람과는 함께 있기 힘듭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화를 놓으니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니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말이 부드러우니 대화가 편해집니다. 노년에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가족이,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화 때문에 관계를 잃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반응하지 않기를 연습합니다. 화가 나면 바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바로 말하고 싶고 바로 행동하고 싶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반응하면 후회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저는 이제 잠깐 멈춥니다. 화가 나면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10을 셉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저를 구합니다. 감정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갖습니다. 화가 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밖에 나가거나 거리를 두니 다르게 보입니다. 그 상황에 있을 때는 화만 났는데 멀리서 보니 별일 아닌 것도 있습니다. 시간을 둡니다. 바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놔둡니다. 내일 다시 생각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감정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냉정해집니다.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감정을 정리합니다. 화가 나면 씁니다. 노트에 적습니다. 지금 내가 왜 화났는지, 무엇이 억울한지, 무엇이 서운한지.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이 밖으로 나옵니다. 글로 쓰니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쓰다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과민 반응한 것 같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쓰고 나면 후련합니다. 감정이 해소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작은 수첩에 씁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씁니다. 억울함을 성장의 재료로 쓰는 법을 배웁니다. 다산은 억울함을 학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방식으로 해봅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배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억울함을 원망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대신 경험으로 만듭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관계에서 배웁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다음에는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 감정에서 배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건드려진 것일까? 모든 억울함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원망할 수도 있지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화가 나면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고 생각해봅니다. 상대방은 왜 그랬을까? 상대방의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힘들었구나. 상대방도 실수했구나. 이해가 되면 화가 조금 줄어듭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도 작아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나면 몸도 긴장합니다. 어깨가 굳고 주먹을 쥐고 숨이 가빠집니다. 몸을 움직이면 풀립니다. 걷거나 스트레칭하거나 집안일을 합니다. 몸이 풀리니 마음도 풀립니다. 저는 화가 나면 산책을 합니다. 걸으면서 심호흡합니다. 10분만 걸어도 화가 많이 가라앉습니다. 현실적인 작은 실천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짐합니다. 오늘은 화내지 말자. 오늘은 평온하게 지내자. 하루 종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알아챕니다. 아, 지금 내가 화나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멈춥니다. 심호흡합니다. 이 화를 오래 품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저녁에 돌아봅니다. 오늘 화를 오래 붙잡았는가? 빨리 놓았는가? 반성합니다. 내일은 더 잘하자고 다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화를 빨리 놓습니다. 화가 줄어들자 제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분노를 놓아야 노년이 편해진다는 것을, 억울함을 원망으로 키우지 않는 태도를 배웁니다. 억울한 일은 생깁니다. 서운한 일도 생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망으로 키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은 잠시지만 원망은 오래갑니다. 억울함을 느낍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억울하구나. 하지만 거기서 멈춥니다. 원망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다산이 그랬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원망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빨리 놓고 다른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느껴도 됩니다. 하지만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다산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감정 절제입니다. 그는 위대한 학자였지만 제가 배운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화를 오래 품지 않는 것. 아무리 서운해도 원망으로 키우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화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화를 놓는 사람이 강합니다. 참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놓는 것이 강합니다. 저도 이제는 강해지고 싶습니다. 화를 이기는 강함이 아니라 화를 놓는 강함. 남은 인생을 가볍게 살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과거의 억울함을 놓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제 남은 인생을 무겁게 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서운함도 빨리 놓습니다.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빨리 놓습니다. 가볍게 살고 싶습니다. 화 없이, 원망 없이 평온하게. 이제는 조금 덜 화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화를 많이 냈습니다. 화내야 할 때도 있었고 화내지 않아도 될 때도 화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나이에는 화낼 일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화낼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화내기보다 평온이 중요합니다. 화내기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화내기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일 이제는 놓아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래 품고 있던 억울함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생각납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으려 합니다. 그 일을 계속 붙잡고 있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모릅니다. 저만 힘듭니다. 놓습니다. 그 일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억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습니다. 최근에 서운함도 놓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느꼈던 서운함, 말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뒀던 것들, 이제는 놓습니다. 말로 할 수 있으면 말하고 말하기 어려우면 그냥 놓습니다.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화를 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온해졌습니다. 화가 없으니 마음이 고요합니다. 잠도 잘 옵니다. 밥맛도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화가 없으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족들이 편해합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편해졌습니다. 화낼 일이 줄었습니다. 서운할 일도 줄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다사는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가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화를 오래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는 평온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화 없이 살고 싶습니다. 화를 놓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약한 사람이 화를 놓지 못합니다. 강한 사람이 놓을 수 있습니다. 화에 집착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화내고 원망하고 서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화를 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 용기를 내려 합니다. 화를 놓는 용기, 원망을 내려놓는 용기, 과거를 용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 이제는 용서합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잘못했던 것, 후회되는 것, 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용서합니다. 억울함은 잠시지만 원망은 오래갑니다. 놓는 사람이 결국 편해집니다. 화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놓는 사람이 강합니다. 저는 이제 화를 놓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